그리고 클라우드로 꼭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이게 지금 클라우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화두가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세이빙이었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코스트를 세이브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IT가 가장 대상이 됐었죠. IT 프로젝트나 모든 비용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은 코스트 세이빙이 아니라 아예 코스트를 컷업해버립니다. 아예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ROITCO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압박을 IT 부서가 이제 받기 시작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1 그 가트너 심포지엄 얼마 전에 올란도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CIO, IT 부서는 이제는 고객 창출을 해야 되고 매출을 늘려야 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판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런 클라우드 사례가 어떻게 보면 IT 조직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네이블러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혁신입니다. 특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불가능했던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었을 거냐 하는 그런 혁신들,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술과 비즈니스가 잘 결합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 뭐 아까 코카콜라나 이런 사례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기업들이 선택했던 거에 내가 구글처럼 클라우드를 만들어야지, 내가 아마존처럼 한번 스토리지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쪽은 그거를 R&D에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겠다. 그러니까 그 테크니컬한 어떤 난리지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그 부분들을 글로벌 기업들은 잘 간파를 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특히 국내나 이제 그런 시장을 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현재 아직 그 기업 고객 대상보다는 엔드 컨슈머 일반 고객 대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모바일 서비스나 웹 서비스. 지금 뭐 S통신사에서도 모바일 고객 대상으로 무료 하드 디스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몇백만 명일 경우에 몇 페타바이트,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텍, 삼성전자나 LG전자, 텔레콤 업체들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이제 엔스크린 서비스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이 저희 통신사들이나 일부 서비스 업체하고 조인돼서 들어와서 중소기업 고객 대상으로 이제 셀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구글이 이미 시작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현재 대기업 고객들은 프라이빗을 검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가상화에서 프라이빗,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퍼블릭으로 간다라고 지금 대부분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라이빗은 그 미션 크리티컬한 아주 기업 내 핵심 시스템들은 퍼블릭을 못 가고 결국 나머지들은 다 퍼블릭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완전히 나눈다기보다 비즈니스 케이스와 기업 환경 상황에 맞게끔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간단한 4가지를 얘기를 드리면요. 특히 여기 그 CIO 분들 계시니까 IT 조직적인 측면이나 IT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IT 투자 라이프 사이클이 당장 변화하게 되겠죠. 가버넌스가 이제 가장 많이 변화될 겁니다. 예전에 한 4년, 5년 시스템 쓰고 나면요. 감가상각 끝났고요. 그리고 새로운 버전의 솔루션 나왔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하고, 하드웨어 검토하고, 인프라 검토하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개발 환경 구축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되죠. 아까 전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 디벨롭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바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통합이나 표준화 부분은 완전히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로 표준화해서 가속화돼서 개발을 계속하고 그 개발에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더 밸류 있게 만드느냐에 더 하겠죠. 그래서 가버넌스는 사실상 특히 인프라에 대한 가버넌스는 단순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엔터프라이즈 IT에서는 역할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웃소싱이 인프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네블러로서의 어떤 혁신적인 역할, 특히 IT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IT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같은 그런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 업체들이 너도 나도 그런 서비스를 런칭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들한테는 아까도 얘기했던 디지털 라이프나 더 스마트 워크가 현실화가 될 겁니다. 제가 어디서 언제 어느 디바이스로 일을 하던 내 데이터를 접근해서 내 업무 환경을 진행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친지들한테 내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4가지 정도를 핵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 아웃,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일 확장 정책, 오토메이트 서비스가 늘어나는 어떤 시스템의 확장되는 부분이나 탄력적인 부분을 자동으로 어떻게 관리해주고 그렇게 많은 서버와 시스템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고가용성, 하이 어벨리빌리티, 그리고 멀티테넌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기업 고객분들은, 특히 CIO분들은 이거를 프라이빗하게 할 거냐, 퍼블릭에서 쓸 거냐 1차적인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기종 환경, 그러니까 벤더들마다 주장하는 환경이 다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밖에 안 되거든요, 랭귀지가.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자바나 PHP나 이제 모든 랭귀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년 이런 투자 예산을 수립하느냐, 아니면 운영 예산으로 갈 거냐, 카펙스냐, 오펙스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실제 현실로 와 닿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고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요. 부담 갖지 마시고 주제를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클라우드를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프라이빗하게 해야 될 것인지 퍼블릭을 이용할 것인지, 그래서 직접 구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비즈니스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고 고민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프라이빗이다, 향후에는 퍼블릭이다, 아니면 부분적이다, 아마 회사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무척 다르다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국내의 IT 환경은 잘 아시지만 빅 SI 세계 업체도 있고, 그리고 통신사 업체에서도 이제 호스팅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려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래도 역시 국내는 시큐리티, 보안하고 내부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나 국내 글로벌한 규제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돼가고 있고요. 실제 FTA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다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정보에 있어서 어떤 거래 정보나 고객 정보의 위치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대외적인 법과 문제가 아니라 기업 자체의 내부 규제나 보안은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갈 거냐. 그래서 아까 그런 코카콜라 사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걸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의 핵심 정보인 고객 정보나 매출 정보,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시스템 전체를 다 클라우드로 가야 되느냐,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거냐, 정말 효과가 나는 비즈니스가 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사례된 업체들도 처음부터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은 시스템 이행으로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마이그레이션 전체 다 하자, 이런 부분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모델들을 아마 CIO 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 그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면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데, 이전처럼 하드웨어 벤더들 다 모아놓고 제안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대한 본질과 기업 환경과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고민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트너는 한 2013년이나 2012년까지 거의 전 기업 자산의 30%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에서 30%, 최소 30% 이상 정도를 클라우드로 완전히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2020년 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완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전에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니 웹 2.0이니 하는 그런 트렌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IT가 가야 되는 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관리, 특히 조직이나 프로세스, 거버넌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가도기적인 상황이 이제 도래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런 케이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밸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런 5가지 항목은 지금 앞으로 1, 2년 내에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토론이라기보다는 좀 발제를 해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